안녕하세요. 배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업에 대한 소개보다는 여태까지 소개해드린 기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한번 좀 그런 걸 보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워낙 증시가 조정되는 시기라서 이제 계속 하락장을 가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이게 사실 내 주식만 하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이미 왜냐면 여러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하락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다. 꼭 그런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제 펀드를 통해서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아무래도 다 엄청 마이너스로 많이 전환됐죠.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 조정되고 하락되다 보니까 이 문제는 이 하락되는 이제 큰 포인트가 기관들이 많이 팔아서기보다는 이제 외국 투자 기관이 대량으로 이제 뭐 금요일만 해도 2조 넘게 계속 매도를 하고 하니까 그럼 외인의 투자 기관이 매도세가 좀 강렬해서 한국 증시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한 25%에서 30%가 이제 외국인 투자 지분이다 보니까 그런 외국인이 빠져나갈 때 좀 많이 아파요. 그 투자에 영향 끼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이제 25%를 차지하는 비중인데 삼성전자가 다운되는 만큼 코스피에 다운시킨 그 영향이 큰 것만큼 이제 외국인 투자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워낙 많은 파일을 차지하다 보니까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그만큼 우리 증시에 충격이 꽤 큰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나라가 뭐 망해서냐? 결코 그래서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코로나를 시작하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좀 이럴 때 재정 정책으로 이제 금리를 매우 낮춰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서 이 기업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써왔고 유동성을 이제 계속 주기 위해서 돈을 계속 찍어냈어요. 그래서 채권이나 다른 자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인프라 시설 투자도 너무 과도하게 하고 전기차 이런 신사업 쪽에도 국가 주도 기반으로 한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가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런 게 너무 우려돼서 우리가, 우리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이제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자금을 회수하고 금리를 조금씩 올려서 이걸 조정하자 이런 시장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테이퍼링 정책이라는 그런 기사와 또 이제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자금을 정리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고 그 자금이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유동성이 풀리다 보니까 다시 회수되는 시기 또 이제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코로나 시작되고 작년 1년 동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급하게 그렇게 많이 오른 만큼 또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오는 게 보통 이 증시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를 때는 너무나도 여러분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이게 좀 자연스러운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네이버를 통해서 네이버 금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이 플랫폼 기업 주식 차트를 보면 네이버 너무 좋은 기업이고 하지만 이제 2011년부터 2021년짜리 이 그래프 차트를 보시면 이제 계속 오르다가도 어느 정도 올랐으면 이렇게 좀 다시 좀 떨어지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꾸준히 계속 올랐다가 이제 조정된 시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또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 2011년에 좀 많이 내려왔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성장하는 기업이더라도 전체적인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이 기업에 이제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보통 코로나와 같이 이제 총체적인 상황에서는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주가의 조정이 있기도 하면서 이제 주가의 그 상황 때문에 좀 조정이 세게 오는 편이다. 그래서 그런 건 역사적으로 계속 꾸준히 있다.
한 10년에 한 번씩은 아주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처럼 아주 세게 한 번 와요. 그렇게 세게 한 번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5년에 한두 번씩은 꼭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식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코스피 지표로 볼까요? 국내 증시로 봐서 이제 코스피 증시 그래프로 한번 보면 밑에 보면 이제 1993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결국에는 우상향인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코스피가 한동안 이제 2011년에서 2015년, 2018년 뭐 그때까지는 계속 박스권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2007년까지 어느 정도 구간까지 많이 올랐다가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2008년 금융 경제위기 때 미국발 그때 한번 확 꺼지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다시 기업들 펀더멘탈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부분도 있고 물론 충격받은 부분도 있지만 결국엔 그래도 회복은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일자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은 이런 폭을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렸다 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이 이제 익숙하시고 그럴 텐데 이제 작년부터 막 시작하신 분들은 좀 너무 충격이 세게 느껴지시고 당황스러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기회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저가의 매수의 기회가 조건이 있죠. 여러분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펀더멘털이 확실한가, 그 기업의 산업과 그 기업의 가치가 괜찮을 때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많이 떨어졌죠. 삼성전자로 한번 볼까요? 인기 검색 종목에 삼성전자가 항상 맨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그만큼 몇백만 명이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1년 동안 보시면 1년 사이에 이제 원래 54,000원 거의 250조 했던 게 500조까지 찍었다는 그런 소리거든요. 주가 거의 2배 올랐다는 의미는 이렇게 큰 기업이 2배를 찍었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지분을 먼저 반영시켜 놓고 그리고 조금씩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너무 선반영하고 이렇게 조금씩 빠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주식의 가격 특징이 미래를 선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선반영의 특징이 뭐 향후 5년이냐 10년까지를 반영했다. 그러면 또 너무 많이 반영됐다 싶으면 이제 조정되기도 하고 이러한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지금은 좀 뚝 떨어졌죠. 이제 미국의 이런 마이크론의 이제 하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DRAM의 재고가 너무 많다는 둥.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런 삼성전자의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가 이제 원자재 그런 특징이 있어요. 어느 정도 수급이 부족할 때는 이제 계속 좋은 가격대로 팔 수 있지만 재고가 좀 쌓이면 가격이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순이익이 보면 계속 이제 좀 떨어졌다 오르기도 하고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래도 이 회사의 펀더멘탈은 달라지지 않죠. 삼성전자가 최고의 회사인 제 반도체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이제 거의 탑 클래스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 장기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금이 매수하기 너무 좋을 때죠. 네, 지금 계속 꾸준히 매수하시면 좋을 때고 최근에 보면 외국인 투자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대요. 10만 주, 100만 주, 1000만 주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이 시기가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7월 달부터 이런 매도세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투자 자금이 계속 이제 다른 곳으로 또 옮겨가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사실 7월 예전부터 계속 조금씩 정리는 하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기사가 뭐 디램 이런 거는 사실 좀 핑계죠.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이미 매도세는 다 나오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이미 다른 이제 새로운 투자 흐름으로 옮기고 있는 추세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워낙 증시가 많이 올랐었으니까 정리하기 좋을 타이밍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런 기사나 이런 최근 증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좋은 추세이다.
꾸준히 증가를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8만 원대였다면 8만 천, 8만 2천, 8만 천, 8만 2천 이렇게 꾸준히 8만 3천, 8만 5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계속 사가면 이제 안정감 있게 수익 오르면서 그것도 좋겠지만 사실 이렇게 뚝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차피 5년, 10년 동안에 현금 흐름을 포기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샀다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이런 위기 때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더욱 올라간다 생각하시고 이제 팩트도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나 카카오나 네이버나 변함없이 좋은 회사고 결국은 우상향하는 회사들이니까 이런 조정되는 시기에 계속 담으면 좋을 만한 종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기업 플리토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1년 동안 보시면 이제 순간 고점 29,000 찍고 26,000원에서 좀 조정 많이 되기 시작하죠. 이제 왜냐면 600억대 하는 기업이 1200억대까지 이제 너무 한 세네 달 사이에 후딱 찍었거든요. 이게 주식 가격이 단기간에 2배 올랐다고 하면 그런데 기업의 가치가 단기간에 2배 올랐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좀 넌센스 같잖아요. 이제 그만큼 주식이 미래 반영을 빨리 반영하는 특성이 있고 이거 너무 좀 특성 반영돼 있다 싶으면 이제 바로 매도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만큼 주식의 이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주식이 아무리 좋은 주식이더라도 일자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높았다 떨어졌다 하는 수많은 작업을 하는데 이 높낮이가 좀 이제 가파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당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목적은 당황하지 말자. 좋은 기업의 펀더멘탈이 여전할 때면 이 조건이 성립할 때는 아주 저가 매수의 좋은 기회일 뿐이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플리토 이런 사항을 보면 사실 거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밑에 종목 분석이 옆에 보면 이제 기사도 계속 뜨거든요. 종목 분석이 아니네요. 종목 분석이 아니라 이 종합 정보 쪽에도 보면 기사가 계속 떠요. 사실 이제 8월 13일 날 플리토에서 기업 공시가 나왔어요. 이제 상반기 매출액이 46억 원. 작년 이제 종목 분석을 보면 작년 20년 매출이 연결 기준으로 59억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반기만 45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매출 상승세가 계속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18년, 19년, 35, 25, 59 이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엔 상반기만 46억. 일단은 그 기사 내용에 공시 내용에는 이제 하반기 내용까지 어느 정도 선 반영돼 있다는 내용은 하는데 데이터 사업 부문 특징이 이제 하반기에 또 더욱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IT 글로벌 회사를 이미 다 확보한 플리토는 이제 사실 이렇게 거래가 조금씩 매출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증대되는 데이터가 사실은 이제 연결돼서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좋은 상황이거든요. 일 멀쩡히 잘하고 있고요. 회사 펀더멘탈 멀쩡하고 일 잘하고 있고 거래 계속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산업적 이제 언어 데이터 사업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AI 고도화를 위해서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사실 더 안 살 이유도 없고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진 상황, 조정되고 더 떨어진 상황이면 사실 너무너무 해피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기로 가지고 들어오셨다면 계속해서 가지고 들어오실 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꽤 오르고 어느 정도 매도세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실 2만 초반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한 투자자들이 이제 예상외로 19,000대까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계속 이제 매수 전환세로 계속 바뀌어서 어느 정도 계속 11일 이제 그때부터 계속 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디까지 바닥을 찍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계속 꾸준히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아무도 바닥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 누구도 마이너스 이제 한 주식을 사고 나면 이제 아무리 워렌 버핏이라도 마이너스 퍼센트지 2% 이때를 경험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느 정도 적정가라고 생각하시면 들어오셔서 이제 꾸준히 들고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림을 크게 보시고 괜찮다 생각하는 가격대가 들어오셨다면
그냥 꾸준히 계속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펀더멘탈이 멀쩡하다고 생각하실 때 계속 가져가셔서 그 기업의 매출이 늘고 그 기업이 이제 좀 빛을 보셨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다들 좀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투자 상황에서 너무 이제 그런 기사건 보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그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 말하는 전제는 다 장기 투자죠. 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또 서플러스 글로벌도 많이 조정됐죠. 금요일에만 거의 7점 몇 퍼센트 떨어졌으니까. 근데 또 매매 동향을 보면 사실 이제 외국 투자나 기관 투자나 매수세가 좀 더 강한 편이었어요. 네, 한 6천원대나 5,600이나 뭐 이때는 사실 한 10만 주, 8만 주 계속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떨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 투자들은 금요일에만 이제 5만 주 넘게 담을 정도로 이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사용하고 있다. 플리토나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이제 둘 다 펀더멘탈은 문제 없어요. 기업들 둘 다 일 잘하고 있고요. 중고체 반도체 이 서플러스는 이제 중고체 장비 사업 쪽 아무래도 새로운 신규 기술에 기반한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의 뭐 웨이퍼 장비들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고 장비의 활용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이 중고 장비 플랫폼 시장에서도 이 서플러스가 아주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펀더멘탈이 변화 없다는 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플러스 플리토 투자하시는 분들 전혀 흔들리실 필요 없고요. 뭐 이 바닥을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예측 못하니까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측할 수 있었으면 저도 단타로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 총알이 있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이런 좋은 기회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또 그렇고요. 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PSK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이 PSK가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아주 이 급락 이유를 알아보니까 PSK가 이제 원래 PR 스트립 장비 그 시각 공정 장비 중에서 이제 글로벌 원이거든요. 시장 점유율로 한 40% 차지하다가 한 25%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근데 이제 내려오게 된 이유가 이제 그런 새로 신규로 이제 나아가려는 그런 시각도 다른 장비가 있는데 그 이제 램 리서치라는 장비랑 이제 경쟁사인데 램 리서치가 이제 어느 정도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너네 이 장비 우리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거 너네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침해한 거 아니냐 우리 기술. 근데 이게 최근에야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제가 조사 결과는 이게 2달 전에야 다 나온 사실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이 PSK에 영향 끼치는 부분은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원래 이 PSK가 새로 시작하는 그 장비가 문제가 된다는 건데, 그 장비 말고도 이 PSK의 기술력은 이미 확실하고, 다른 장비들도 멀쩡하게 잘 하고 있거든요. 그 새로 진입하려는 장비가 문제가 좀 생기긴 했지만, 하지만 이 기업의 펀더멘털은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이 시각 공정의 기술이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PSK를 관심을 가지고 보신 분들이 있다면 저가 매수기에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가 너무 좋아요. 이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라면 아무리 그런 기사 2달 전에 사건 터지고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 외국인 투자자들 보세요. 이제 42,000원대도 저는 너무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했거든요. 42,000원대부터. 근데 이제 봐봐요. 42,000원대 기관이군 외국인이군 계속 담아요. 많이 담고 있어요. 5만 주, 7만 주 넘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에 이제 좀 나왔지만 그래도 외인은 계속 조금씩 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PSK라는 기업이 펀더멘털이 워낙 좋고 기술도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기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JLK라는 기업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JLK 저도 되게 관심 있게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어디 갔죠?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 JLK라는 기업은, 이 기업도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이죠. 이제, 어느 정도, 이때, 16,000 이때 고점 찍었을 때가 인텔이랑 파트너 맺고 협업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찍고, 다시 거품 쫙 꺼지고 지금 7,000 초반대예요. 아주 좋은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JLK가 재무제표를 보면 계속 적자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 재무 분석 디테일한 재무 분석으로 가시면 2016년부터 5억, 6억, 3억, 2억 하다가 작년 20년부터 이제 갑자기 팍 컸어요. 전년 대비 1800%. 그렇죠? 왜냐면 2.3억 하던 매출이 갑자기 44억 됐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오래 걸린 이유가 이런 의료 장비와 이제 AI 기반한 메디컬 프로그램을 연동시켜서 사용하는데 이게 워낙 이제 전에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야 막 그런 걸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러 인증을 받아야 되고 그런 병원 장비와 테스트를 거쳐야 되고 이런 수많은 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가 20년부터 이제 좀 터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20년부터 이제 44억으로 확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사실 삼성병원이나 뭐 가천대 뭐 여러 메이저 병원들이랑 다 제휴 맺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히타치 의료 장비 쪽에도 이미 다 커스텀 이제 파트너 맺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제 상사 회사를 통해서 국제 상사 회사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 빈그룹이라는 이제 협력 모델을 갖고 이제 계속 또 비즈니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빈그룹은 베트남에서 이제 가장 약간 삼성 같은 느낌이랄까 가장 그런 큰 그룹인데 그런 빈그룹을 통해서 이제 포스코를 통해서 아무래도 이 제일기회가 다 연구진이 좀 더 많은 그런 모형의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사 회사를 통해서 영업을 좀 더 하는 방식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베트남이나 이런 유럽 쪽에도 계속 자회사를 준비하고 계속 사업 모델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는 추세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결과가 조금씩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매출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의료 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를 활용한 이런 기술들이 많아요. 뭐, 뭐 말이 거창해서 AI 이제 사실은 무슨 인식 능력 그냥 이런 거거든요. 뭐 카테고리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기술들 기반으로 해서 이제 다른 사업 분야 보안 쪽이나 뭐 자율주행 쪽이나 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적용할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씩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거. 카페24가 있어요. 카페24가 왜 이렇게 오르나 했더니 네이버가 인수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죠. 5천억 하던 회사 갑자기 8천억, 거의 9천억 찍었으니까 거의 한 90% 찍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다시 조정되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카페24 이 회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비즈니스 모델 좋고요. 여러 구글이나 이미 글로벌 회사들이랑 아마존이나 다 파트너 맺고 이미 하고 있는데, 근데 네이버가 사실 예전부터 관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 서로 그 지분을 교환해서 이제 전략적 그런 관계로 맺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외국이나 기관이나 매수세 꽤 많았고요. 최근에 좀 조정세 있어도 이제 뭐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우상향할 회사니까 뭐 계속 담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조정안 빨리 그만큼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이 회사의 펀더멘탈이나 사업적으로 마음에 드셔서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조금씩 분할하셔서 괜찮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좀 더 기다릴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셔야 되니까 잘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쿠폰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습니다. 기업들. 조정될 새가 사실 안 보이네요. 좀 조정되면 사고 싶은데 기관들을 어마어마하게 담고 있어요. 그렇죠. 매수세가 워낙 꽤 강하죠. 기업이 너무 좋아요. 진짜 제가 최근에 본 재무제표 중에서 정말
재무제표 값은 너무 최고입니다. 매출액 500에 당기순이익 189억 정말 쉽지 않아요. 이런 경제적 해자. 그래서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지금 너무 좋다 해서 100억 있다면 100억 다 들어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상황 보시면서 종목하고 시간 분산하셔서 그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궁금하신 종목이나 그런 거 댓글에 남아주시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좀 저가 매수로 삼으셔서 꾸준히 잘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